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수고 클리어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쌤이 이제 교육방학 개념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지나고 6평이 끝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정말 올해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제 학생들도 내신 공부하다 수능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6평이야. 그렇죠? 곧 있으면 바로 9평이고 9평 끝나고 모의고사 풀다 보면 수능이거든요. N수생들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6평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공부할 것을 한 바퀴를 다 돌려. 그러고 나서 이 나머지는 반복인데 이번 6평이 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오다 보니까 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좀 이제 마음이 좀 안일해지거든요. 이때 살짝만 어렵게 나오면 그때 시험장에서 만나는 충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이 시기, 정말 애매한 시기야. 애매한 시기. 이 파이널도 아니고, 그리고 좀 이제 개념 강의도 아니고,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하반기에 필요한 강의가 뭔가 고민을 하면서 만든 강의가 바로 국어 클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냐? 최단 기간에 평가원의 감각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여러분이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공부할 때 평가원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평가원이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구나, 굉장히 감이 날카롭게 그 서는 그 시기가 있어. 이게 학생마다 다른데 이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날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안일해진 마음도 있고 내신 거 수능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반수생 같은 경우 오랜만에 좀 이제 문제 풀어보다 보면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쌤은 주목했죠. 매년 바뀌는 것들이 있어. 난이도, 유형 이런 것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올해 6평 쉽게 나왔어.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하지만 앞으로 시험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유형도 세부적인 유형은 조금씩 바뀌는데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평가원의 코드죠. 평가원의 코드, 쉽게 말하면 평가원이 주목하는 요소야. 출제하는 요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문만, 문제 유형만 살짝 바뀌었을 뿐 주목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바뀌지 않고 여러분은 평가원의 코드에 익숙해져야지 평가원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자, 사례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문학에서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출제하거든요. 얘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얘가 지금 비유법을 썼으면 이 원관념이 뭐니?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데 작년 9평이야.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라는 이제 그 문장에 밑줄어 놓고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다. 정확히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자연 경물이냐, 자연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화자가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능날 백룡의 구비같이 꿈틀, 뒤뜰어져 구름 속에 들어가는데 백룡의 구비같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 온갖님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지, 즉 온갖념이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즉 온갖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죠. 대상을 계속 물어봐. 그리고 올해 6평에서도 물어봤죠. 그 나무에 그치기, 납거미, 나비감뜻, 여기서 빗대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빗대는 표현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하냐,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화자의 상태냐, 자연현상이냐, 자연경물이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작년과 올해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 21학년도 수능에서도 물어보고 그 전에도 계속 물어봤던 출제 요소,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확실히 박혀 있으면 지문을 볼 때 화자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네? 비유법이 나왔을 때 원관념이 뭐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신경 쓰면서 봤을 때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도가 아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소설문학에서, 특히 현대소설에서 평가는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의 시선을 구분해서 바라보거든요. 자, 개념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이 3인칭 시점이, 제한적인 시점이 있고 일반적인 시점이 있잖아. 그치? 제한적인 시점에서 3인칭 서술자는 이 서술자가 주목하는 인물이 있어. 이른바 보통 특정 인물이라고 하죠. 그죠? 인물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도 있는데 인물이 다른 인물, 상황 이런 것을 바라보는 인물의 시선도 있거든요. 이 둘을
평가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거든. 봐봐. 예전, 뭐 10년 전이야. 10년 전 유평이야.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즉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거나 아니면 인물의 시각에서 이 인물의 눈을 통해서 인물의 눈에 들어오는 이 상황이나 대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자, 24학년도 수능이야.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인물의 시각, 인물의 시선, 자신의 시각, 자신의 시선 계속 나눠서 보고 있고 올해 6평에서 보기를 보면 보기에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판단 나라는 빡센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는 쉽게 나왔거든요. 다만 보기를 보면 있잖아.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 인물의 모습을 서술자가 밖에서 바라보면서 작품 밖에서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진술, 즉 서술자의 시선으로 묘사하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인물의 시선에서 서술한다는 것이거든요. 인물의 시선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계속 둘을 나눠서 물어보고 있고 쉽게 물어볼 때는 그냥 설명하고 그냥 내용 이치로 그냥 물어보지만 좀 더 어렵게 물어볼 때는 이게 서술자의 시선이냐 인물의 시선이냐 나눠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비문학 결국 인문사회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이 나오거나, 그죠? 그런데 이 과학기술 지문의 기본적인 이 배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초반부에 보통 개념이나 원리가 나와.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요소나 작동 과정, 아니면 이제 종류나 사례, 아니면 문제와 해결이 나오기도 하죠. 이게 다 들어가기도 하고 이 중에 몇 개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초반부에 나오는 개념과 원리를 계속 가지고 들어가서 그 중반부와 후반부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과학기술 지문의 기본적인 이 독해 원리거든요. 그냥 읽으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이런 것들 매번 물어보거든. 올해 6평도 마찬가지야. 라플라스식으로. 그죠? 반지름과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이 초반부에 있어. 보통 개념과 원리는 증감이나 아니면 비례관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제시할 때 문제화하기가 쉽거든.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그 중간에 사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번 6편도 마찬가지죠.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바로 사례야. 사례. 이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초반부에 개념과 원리를 잡아서 이거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이 둘의 갭이 짧아지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이 갭이 멀어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번 6평은 문제가 좀 수월했어. 이 갭이 짧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갭이 멀어지죠. 그렇죠? 그때도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 시문학은 이렇게, 소설문학은 이렇게, 비문학, 인문사회는 이렇게, 과학기술은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허덕이면서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르마다 이걸 조심해서 가야지, 내가 이건 신경 써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변수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단기 집중 특강으로 준비했는데 최근 평가원의 트렌드를 싹 다 담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고난도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고난도 보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독서에서 보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다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시문학, 소설문학에서 일단 실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과학기술, 인문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비연계, 낯선 지문 나오면 일단 당황하거든요. 이번에 그나마 비연계 작품이 수월했어.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풀었지만 비연계 작품이 안 읽힐 때가 있거든요. 어렵게 지문이 구성돼도 우리는 체크할 거 체크하면 돼. 결국 평가는 물어볼 것을 물어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갈 겁니다. 이렇게 강의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이 최단기간에 평가원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가
국어 클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강의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면 지금 6평이 끝난 직후 이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9평이 끝나고 나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강의는 수능 직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 스킬, 복잡한 스킬, 복잡한 적용 절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봐서 알잖아,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막 이거 어떻게 해볼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확 백지화되고 정신없이 문제 풀거든요. 정신없이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으려면 도구는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 스킬, 뭐 과한 분석, 쌤이 어떤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이거 못했지. 이런 식으로 쌤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이 문제풀이법을, 이 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신경 쓴 건 실전이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 가장 최소화된 도구로 여러분에게 실전적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일정 및 교재인데 전 파트 교재는 파일을 제공할 거예요. 따로 교재를 구매할 필요 없이 파일 받아서 이제 출력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최적의 압축 강의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강의를 길게 한다. 뭐 길게 하는 것도 괜찮아. 의미가 있어. 하지만 시간을 고려해서 시기를 고려해서 줄이고 압축하고 또 압축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딱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거든요. 총 14강이야. 14강으로 여러분에게 국어 파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가진 그 텍스트들,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교재에 기출은 거의 10%도 들어가지 않았어. 거의 90%는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한 어떤 지문과 문제거든요.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강의 듣고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강에서 보도록 할게요.